안녕하십니까. 파이썬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불스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7강에서 그 조건문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오늘은 8강 8번째 시간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반복문은 조건문하고 마찬가지로 제어문 중에 하나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는 제어문이라고 있는데요. 무엇인가를 제어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그 제어문에는 크게 반복문과 지난 시간에 배웠던 조건문이 있습니다. 자, 조건문은 어떤 프로그램의 흐름을 어떤 조건식에 맞춰서 분기를 타는 거죠. 분기하는 방법이고, 오늘 하게 될 반복문은 말 그대로 어떠한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그 프로그램 코딩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반복적인 업무, 프로그래밍에서는 반복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량 메일을 발송을 한다. 아니면 MP3 플레이어에서 그 음악을 무한대로 계속 재생을 한다. 등등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반복문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오늘 하는 반복문 포문이란 거와 while문을 이용을 하는데요. 포문이라는 거와 while문 이번 시간에 잘 정리를 해봅니다. 자, 첫 번째, 자, 포문이 먼저 나오는데요. 파이썬뿐만이 아니고 타 프로그램 언어에서도 포문, 반복문의 대표적인 구문입니다. 그래서 반복문에는 포문과 while문이 있는데 while문이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포문이 훨씬 더 많이 쓰이고요. 여러분이 더 친숙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럼 포문을 알아보겠는데요. 프로그램에서 반복 업무를 진행하기 위한 대표적인 구문이다. 자, 여기 다이어그램이 나오는데요. 어떠한 프로그램 흐름이 쭉 진행이 돼요. 그러다가 어떠한 조건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만족을 해요. 그러면 true이면 계속해서 다시 또 그 특정한 업무를 수행을 하고 다시 또 조건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또 true예요. 그러면 또 업무를 수행하고 다시 또 조건식으로 올라가고 조건이 false인 경우에 이 실행을 끝마치고 나와서 다른 프로그램을 갖다가 계속 실행하는 방식, 요게 반복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조건이 중요해요. 조건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는 반복을 하겠다라고 조건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무한 반복에 걸릴 수 있어요. 무한 반복에 걸린다는 건 프로그램이 더 이상 다음 단계로 진행을 안 하고 이 안에서만 계속해서 무한대로 컴퓨터의 파워가 끊기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안에서 돈다는 거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큰 오류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건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설정하는 게 요게 반복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파이썬에서 반복문, 포문을 이용하는 그 방식이 두 가지로 또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자료형, 우리가 컨테이너 앞에서 살펴봤던 컨테이너 자료형 있죠. 리스트라든가 튜플이라든가 딕셔너리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반복문을 계속해서 진행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하나 있고 range라는 함수를 있습니다. 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반복의 시작과 반복의 끝과 그 다음에 시작부터 끝까지 가는데 반복을 하는데 어떤 단계로 갈 건지 예를 들어서 시작은 0이에요. 시작은 0서부터 해라. 그리고 9까지 해라. 10보다 작을 때까지 해라. 그 다음에 스텝은 1당 하나씩. 그러면 이것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0일 때 한 번 실행하고요. 그 다음에 1일 때 한 번 실행하고 2일 때 한 번 실행하고 해서 쭉쭉쭉쭉 나가다가 어디까지? 9까지 총 10번 실패를 반복하게 되는 구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이용하는 구구단 같은 거겠죠. 구구단은 예를 들어서 5단이다. 그러면 5단이면 5일은 5, 5, 20, 5, 3, 15에서 1서부터 어디까지? 9까지 반복되는 거겠죠. 그래서 10을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1씩 올라가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5일은 5, 그죠? 5, 20, 5, 3, 15에서 어디까지? 5, 9까지, 5, 9, 45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시작과 끝과 단계를 결정해서 반복을 시키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리스트하고 투플은 좀 더 예제를 같이 해볼 거예요. 리스트 예를 들어서 보면 리스트는 1, 아이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리스트가 있다. 1, 2, 3, 4 뭐 이렇게 있다. 이 정도 할게요. 그러면 총 4개죠. 요거를 갖다가 포문에 넣어주면 하나씩 인덱스 첨자를 이용해서 인덱스 0, 인덱스 1, 인덱스 2, 인덱스 3을 찾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리스트를 찾아가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컨테이너 자료형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찬가지로 백문이 불여일타라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 자료형을 이용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반복문을 하는 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리스트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자, 리스트 하나 제가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안에는 반복의 의미에서 복습의 의미에서 리스트에는 어떠한 자료형이 들어갈 수 있다? 뭐든지 다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다 들어갈 수 있다 그랬죠. 문자, 문자열, 그다음에 또 뭐? 정수, 다음에 또 어떤 거 실수도 들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정수가 1이면 너무 작으니까 조금 늘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하나 정의했고요. 자, 이걸 갖다가 포문으로 나는 리스트를 한 바퀴 삥 돌려보고 싶어요. 반복을 해보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게 포문이고요. 포문의 형식은 이렇습니다. for라는 키워드를 먼저 주고요. 그 다음에 i라는 지역 변수를 하나 주고 in 어디 안에 있다는 얘기했죠. 어디 안에서 돌아라. 어디? 방금 위에서 만든 리스트 안에서 돌아라.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조건문 할 때 파이썬에서는 코드 블록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콜론을 찍어주고 어떻게 한번 들여쓰기를 한다라고 살펴봤죠. 마찬가지입니다. 포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포문 안에 있는 실행문인 경우에는 이렇게 콜론을 주고 다음에 들여쓰기를 반드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프린트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해서 뭘 프린트하냐면 i를 프린트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떤 구조냐면 리스트는 위쪽에 있는 컨테이너 자료형이죠. 그죠? 그래서 a hello 123 3.14라는 길이가 4인 리스트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안에서 리스트 안에서 i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덱스를 0서부터 시작해서 0, 1, 2, 3에서 하나씩 순차적으로 돌아가요. 처음에는 i가 누굴 가리키냐면 첫 번째 있는 녀석 인덱스 0을 가리키고요. 한 번 돕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헬로 인덱스 1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인덱스 2를 가리키고 다음에 인덱스 3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상을 한번 해봅시다. i가 처음에는 뭐겠어요? i가 a겠죠, a. 그죠? 그 다음 뭐겠어요? 헬로겠죠. 그 다음 뭐겠어요? 1, 2, 3이겠죠. 그 다음 뭐겠어요? 3.14이겠죠. 그죠?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F5 눌러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죠? 뭐뭐 하는 동안에 리스트 안에서 i가 하나씩 순차적으로 찾아가는 동안 반복을 계속해라. 그죠? 끝까지 갔어요. 더 이상 없죠? 없으면 이제 포문을 빠져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문을 빠져나와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다시 하나 넣어주면 여기서 end라고 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면 반복을 실행, 4번 반복을 하고 나서 이제 빠져나와서 아래쪽에 있는 구문이 이렇게 실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포문의 기본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가지고 해봤는데요. 우리 컨테이너 자료용 할 때, 자, 리스트 말고 또 뭐가 있었나요? 튜플하고 딕셔너리가 있었죠. 그래서 튜플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튜플. 예. 튜플도 한번 만들어 보는데요. 자, 튜플은 어떤 가로로 시작한다? 소가로 열고 닫고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가로 안에 마찬가지로 리스트와 마찬가지로 내가 넣고 싶은 데이터 아무거나 다 넣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자와 문자열, 다음에 정수 넣을 수 있고, 다음에 실수도 넣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튜플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 데이터를 수정 변경할 수가 없다. 그죠? 리스트하고 똑같지만 변경할 수 없다고 배웠고요. 자, 똑같이 포문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문 지역 변수 i. 지역 변수란 건 포문 안에서만 쓰여요. 바깥쪽에 있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 내가 i라는 변수에 뭐 이렇게 막 지정을 했어요. 변수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i와 이 i는 다르다 같다? 다르다고 배웠죠. 얘는 지역 변수. 무슨 지역 변수?
포문이라는 지역 안에서만 사용하는 변수. 그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는 i는 뭐 전역 변수. 이 프로그램 전체적인 면에서 다 사용할 수 있는 i. 지난 시간인가 했던 것 같아요. 자,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자 지역 변수 i 어디 안에서 난 튜플 안에서 돌리겠다. 자, 코드 블록 콜론 찍어주고 그다음에 프린트 똑같이 i를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나오죠. a hello 456 0.333 해서 똑같이 리스트하고 똑같이 인덱스를 찾아가면서 하나씩 처음서부터 순차적으로 반복을 실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컨테이너 또 마지막 하나 뭐 있었어요? 튜플이가 있었죠. 저기 뭐야, 딕셔너리 있었죠. 그래서 딕셔너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요. 자, 딕셔너리 어떤 가로로 시작하고 끝난다? 중가로죠. 중가로로 시작하고 끝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딕셔너리에서 중요한 건 키와 밸류로 한 쌍으로 이루어진 데이터라고 그랬죠. 그래서 홍길동의 나이가 있는데 홍길동의 나이는 20살이다. 그 다음에 또 뭐 홍길자라는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의 나이는 30이다. 그 다음에 또 뭐 할까요? 홍길순 해볼까요? 홍길순의 나이는 40이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자, 이렇게 딕셔너리는 데이터가 키 밸류로 저장이 된다고 했고요. 자, 폼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폼을 돌려서 폼, 그 다음에 i in dig 안에서 돌아라. 자, 해서 프린트 먼저 i를 한번 또 출력해 볼까요? 자, 그럼 뭐가 출력될까요? 키 값이 출력될까요? 아니면 밸류 값이 출력될까요? 한번 해보면 알겠죠? 자, 답은 어떻게 키 값이 출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홍길동, 홍길자, 홍길순. 그죠? 자, 그럼 나는 이 키 값만 출력되는 게 아니라 키 값만 얻어오는 게 아니라 키에 해당되는 밸류 값을 또 얻어오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한다? 이렇게 해서 딕이라는 데서 어떻게 i번째에 i에 해당되는 키 i 값에 해당하는 밸류 값을 난 출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홍길동 20살, 홍길자 30살, 홍길순 40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왕이면 좀 멋있게 홍길동 한 다음에 옆으로 20살, 홍길자 30살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간단한 프린트에 관련된 포맷 함수 지지난 시간인가요?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복습해오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좀 멋있게 어떠한 포맷에 맞춰서 내가 출력을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포맷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요. 자, 포맷이라는 함수는 먼저 이렇게 문자열을 갖다가 한번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포맷이라고 해놔서 포맷에 들어가고 데이터. 그죠? 자, 문자를 내가 어떠한 식으로 문자를 출력을 하겠다라고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값, 다음에 두 번째 값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값에는 키 값을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름, 홍길동, 홍길자, 홍길순 넣어줄 거고요.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이다 해서 한번 콜론을 찍어줄게요. 이렇게 된 포맷에 어떠한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넣어줄 거냐면 i를 먼저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alue죠, value 여기가. 그래서 두 번째는 value dic에 어떻게 i 값을 넣어주겠다. 자, 여기는 좀 생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그죠? 내가 원하는 이러한 포맷으로 데이터가 쏙쏙쏙 들어가면서 반복을 실행한 거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쓰이는 거니까 간단해요. 그리고 앞에는 내가 표현하고 싶은 대로 표현을 문자열로 표현해 주면 되고요. 그때 값이 필요한 경우에는 포맷의 매개 변수로 순차적으로 값을 넣어주면 땡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누구누구의 나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기 오타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누구누구의 나이 이렇게 포맷을 바꿀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의 그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반복문을 이용해서 다 하나씩 데이터를 검색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각각의 그 컨테이너 데이터를 조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번 시간에 그 중요한 거는 반복문이죠. 그래서 for문의 구조, for인을 사용하는데 지역 변수를 하나 선언해주고 뒤쪽에는 반복의 대상을 지정해 준다.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장표로 다시 와보면 반복문을 할 때 이런 그 컨테이너 자료형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떠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럴 때는 내가 임의로 레인지, 시작과 끝을 지정해 줘야 되는 레인지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레인지를 이용하는 것도 기본 구조는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포문을 이렇게 적어 주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변수 i는 지역 변수의 이름은 꼭 i로 안 해도 되고요. j로 해도 되고 k로 해도 되고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i 많이 써요. 그래서 i 해주고요. 어디 안에서 자, 범위를 내가 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뭐 아까 구구단 얘기했었나요? 자, 구구단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구구단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range 해서 여기서 구구단은 1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9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2는 2, 2는 4, 2, 3은 6, 2, 4, 8, 2, 5, 10에서 2, 9, 18까지 9까지 가죠. 그러면 여기다 9를 적어주는 게 아니고요. 9보다 한 단계 큰 숫자 10을 적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스텝이에요. 단계. 1서부터 9까지 어떠한 단계로 가라. 하나씩 더해 나가면서 존재할 건지 아니면 짝수만 내가 원해요. 그러면 이제 홀수만 원해요. 그러면 2씩 더하면 되겠죠. 1, 그 다음에 2씩 가면은 3, 5, 7, 9 가겠죠. 그죠? 그래서 단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코드 블록 그 콜론 정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똑같아요. 자, 플린트 한번 해볼까요? 방금 우리 위에서 포맷 배웠으니까 간단하게 먼저 i 먼저 한번 출력해 볼까요? 자, 요거는 제가 조금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석 처리 해주고요. 없는 셈 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출력 한번 해볼까요? 출력하면 이렇게 나와요. 13579 스텝이 2니까 자, 1이면 어떻게 된다? 한 단계씩 올라가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자, 이렇게 레인지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반복의 시작, 반복의 끝, 반복의 단계를 결정해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뭐 구구단을 한번 만들어 본다고 했는데요. 자,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구구단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맷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형태의 골격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뭐 6단을 한번 해볼까요? 6, 1은 6, 6, 2, 12, 6, 3, 18 이렇게 나가겠죠. 그래서 어떠한 숫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 또 어떠한 숫자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떠한 숫자 나오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하나씩 넣어주도록 할게요. 0, 1, 2가 들어가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가 들어가요? 6단이면 6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 i가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i를 넣어주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6 곱하기 i 한 값이 들어오면 되겠죠. 자, 첫 번째 6이 이쪽 0 인덱스 0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i가 이쪽으로 들어가겠고요. 6 곱하기 i 한 값이 인덱스 2 세 번째 값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6, 1은 6, 6, 2, 12에서 6, 9, 54까지 연달아서 반복적으로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단 같은 거 이거 바꾸면 되겠죠. 7, 7, 보면 또 7단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한 예제고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문제를 하나 내줄게요. 자, 지금은 포문을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구구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구구단은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구구단은 2단부터 시작해서 9단까지 있죠.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까지 나옵니다. 자,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힌트는 포문을 중복해서 이용해야 됩니다. 포문 안에 또 다른 포문을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안쪽에 있는 포문과 이 바깥쪽의 포문을 같이 연달아서 이용해 가면서 만들면 2단서부터 시작해서 9단까지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각각의 단 2단이면 2단, 3단이면 3단마다 2일은 2, 2, 4, 2는 4, 2, 3은 6에서 2, 9, 18까지 3일은 3, 3, 2, 6, 3, 3, 9에서 3, 9, 27까지 쭉 연산을 할 수가 있는 그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중첩 반복문을 한번 이용해서 그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다가 잘 안 되시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세요. 무수히 많은 예제들이 관련된 예제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요. 다시 장표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반복문 쉽죠. 포문은 굉장히 쉽습니다. 포와 in을 이용하는데 포 다음에 지역 변수 정해주고 in 뭐뭐 안에서 반복을 해라 라고 in 다음에 범위 타겟을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ile문 한번 알아볼까요? 자, while문 포문과 같은 반복문으로 while문 다음에 조건식만 서술한다. 포문하고 거의 비슷해요. 조건이 들어오면 true면 돌립니다. 또 조건이 true면 또 돌아요. 계속 돌다가 조건이 만족을 못해요. 그러면 false면 다음 프로그램 흐름으로 갑니다. 자, while문 여기에 뭐 간단한 예제가 나온 것 같은데요. 자, 보면 이게 while문이에요. 포문처럼 여러 가지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조건식만 들어가요. 여기 범위가 설정 안 되는 거죠. 범위 그 포문에서는 레인지라든가 리스트라든가 트리플 이런 거 가지고 그 반복을 하는 대상이 정해졌어요. 근데 대상이 정해지지 않아요. 그냥 카운트라는 값이 타겟이랑 값보다 작거나 같을 동안 계속해서 이거 반복문이 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카운트와 타겟은 값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타겟은 위쪽에서 변수를 하나 지정해줬고요. 카운트도 변수를 정해줬는데 카운터가 이 while문 안에 계속 돌아요. 즉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보다 이걸 바꿔서 쓰면 카운트가 100보다 작거나 같거나 카운트는 처음에 0이었어요. 하지만 카운트에다 1을 더하죠. 반복을 한 번 할 때마다 1씩 더하니까 2, 3, 4 계속 올라가는 거죠. 이 올라가다가 100과 같아요. 그러면 101이 되는 순간부터 더 이상 반복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while문은 조건식만 들어가고 범위 설정은 어디서 한다? 외부나 또는 다른 데서 설정을 해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거는 보면은 한번 구문을 보면 count 타겟 sum이라는 변수를 정해줬고요. 그 다음에 count가 10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sum은 계속해서 count를 정해줘요. 아, 팩토리얼 함수죠. 그래서 0, 1, 2, 3, 4를 누적해서 계속 더해 나가는 그런 함수 저기 뭐야 그런 공식이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쭉 다 지우고요. 자, 먼저 count라는 변수를 하나 지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타겟이라는 변수도 한번 지정해 주고요. 타겟은 뭐 100까지, 그 다음에 sum, 합이죠. sum이라는 변수 정했고요. 자, while은 while문 지정해 주고요. 바로 조건식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타겟까지 그죠? 됐죠? 그 다음에 sum은 자, 이것도 그 코드 블록 해줘야 되고요. 들여쓰기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sum은 sum 플러스 count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카운트를 하나씩 더해 나가야겠죠. 카운트는 카운트 플러스 1. 만약에 요 구문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타겟이 계속 0이겠죠. 그러면 이게 바로 무한 반복에 빠지는 거예요. 블랙홀에 빠지듯이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무한 반복에 빠져서 계속해서 컴퓨터의 파워를 끊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도는 오류 저기 그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 다음에 그러면 썸에다가는 0서부터 시작해서 100까지 쭉 숫자가 더해졌을 거고요. 자,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프린트해서 포맷해서 0부터 그죠? 그리고 0부터 어디까지? 타겟까지 합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0 들어가면 되고 1 들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타겟 값이 들어가면 되고 sum 값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실행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0부터 100까지의 합은 5050입니다. 만약에 나는 10까지의 합만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0부터 10까지의 합은 55다. 이렇게 금방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while문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continue와 break입니다. 자, continue와 break는 프로그램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종종 쓰이고요. 굉장히 중요하고 이 녀석들이 없으면 프로그램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곳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완벽하게 해두는데요.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자 할 때는 continue래요. 다음에 프로그램을 중단하고자 할 때는 break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조건식에 의해서 for문이 됐건 while문이 됐건 반복문을 만듭니다. 내가 반복문을 만들었다는 것은 조건의 true이면 for문이 됐건 while문이 됐건 조건이 true이면 조건의 결과값이 true이면 계속해서 도는 거죠. 그죠? 근데 실행문 어떠한 반복문 안에 있는 실행문이 이렇게 있는데 실행문 앞쪽과 뒤쪽이 있다고 할 때 이 앞쪽에 있는 구문을 실행을 하다가 continue를 만났어요. continue라는 키워드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실행문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다시 바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또 조건에 만족했어요. 또 내려와요. 그러다가 또 이 앞쪽에 있는 실행문 실행해요. 그러다 컨티뉴 만났어요. 그럼 이 뒤쪽에 있는 실행문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컨티뉴입니다. 프로그램 진행을 뒤쪽에 있는 실행을 하지 않고 다시 반복을 계속 진행한다. 그걸 컨티뉴라고 그래요. 그다음 조건이 펄스이면 다음 실행으로 넘어가겠고요. 자, 브레이크는 반대예요. 어떠한 반복문이 있는데 조건에 만족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와요. 들어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만났어요. 그러면 이 조건에 만족을 하지 않던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 반복문 빠져나와 버리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다음 실행문으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티뉴는 해당 반복문의 아래쪽에 컨티뉴 이하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 실행한다. 브레이크는 뭐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브레이크 만나면 무조건 그냥 그 구문 실행을 갖다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와서 다음 프로그램 흐름으로 간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컨티뉴를 보면 여기 예제 보면 레인지 10이래요. 레인지 10은 뭐냐면 여기 잠깐 볼까요? 아까 우리 레인지 알아볼 때 자, 레인지에 처음에 시작값이 들어가고 끝값이 들어가고 단계 들어간다 그랬죠. 자, 여기서 이 단계를 이렇게 생략할 수가 있어요. 단계를 생략하면 무조건 1씩 증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0서부터 시작해서 0, 1, 2, 3, 4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앞에 초기값도 없을 수가 있어요. 초기값도 없었던 건 초기값이 0으로 디폴트가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와 같느냐? 이거는 어떤 거랑 같으냐면 0 이거랑 같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이거는 또 뭐랑 같다? 좁네요. 여기 위에다 글자 좀 줄일까요? 네. 이거는 뭐랑 같냐면 0, 10, 1이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생략되면 마지막에 생략되면 스텝 단계가 1이다. 앞에 값이 생략되면 어떻게 디폴트 0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0부터 어디까지 9까지 실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레인지 10이죠. 0서부터 시작해서 1씩 증가하면서 9까지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문을 만들었는데 조건문이 들어가네요. 지난 시간에 조건문이 배웠죠. 조건문이 들어가요. 그래서 I 이게 무슨 연산자? 나머지 연산자로 했죠. I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에요. 즉 홀수란 얘기했죠. 그죠? 0이면 짝수이면 어떻게 해라? 컨티뉴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 밑에 있는 구문 실행한다 안 한다? 하지 마라. 바로 그냥 위로 올라가라. 그래서 또 와요. 그래서 i가 이제 2가 들어왔어요. 2 나누기 2는 0이겠죠. 그죠? 그럼 또 올라가요. 3인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컨티뉴 여기 이 조건에 만족 안 하니까 요거 실행 안 하겠죠. 바로 일로 옵니다. 그래서 3은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홀수만 출력을 하는 결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요게 컨티뉴고요. 브레이크는 0서부터 시작해서 9까지 꼭 반복을 하는데 i가 5보다 크면은 브레이크래요. 자, i가 처음 0서부터 시작했죠. 0 문제 없어요. 1, 2, 3, 4 문제 없어요. 5까지도 문제 없다가 i가 6이 왔어요. 그럼 6은 5보다 크죠. 그럼 브레이크래요. 브레이크는 뭐다? 아예 이 반복문을 아예 빠져나와 버려요. 그래서 0, 1, 2, 3, 4,
5까지 출력을 하고 여기서 더 이상 출력하지 않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요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다 지우고, 자, 제가 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for_in 해서 range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0, 1, 2, 3도 다 지켜요. 근데 여기다가 조건을 하나 걸어줘요. 자, if 만약에 i 나누기 2의 나머지 값이 뭐와 같다? 0과 같으면, 그죠? 만약에 짝수인 경우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출력하지 마세요. 밑에 있는 프린트 함수 하지 마세요. 바로 그냥 올라가 버리세요. 그죠? 그래서 continue라고 합니다. 됐죠? 자,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아이고, 코드 블럭 빼먹었네요. 네, 이렇게 하면 13579만 실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 한번 해볼까요? 브레이크 렌지 10. 헷갈릴 수 있으니까 좀 지울게요. 자, 그러면 0, 1, 2, 3, 4, 5, 6, 7, 8, 9가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i가 5보다 크다면 브레이크 해라. 그죠? 그러면 i가 5보다 크면 이 밑에 있는 그 프로그램 실행한다 안 한다? 안 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0에서 5까지만 출력되고 6서부터는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장표로 오면, 자, 오늘 했던 내용 잠깐 정리를 해보면 반복문의 대표적인 거 뭐라고 그랬어요? 포문입니다. 그래서 포문 잘 알아두세요. 포문을 사용할 때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건 컨테이너 자료용. 나중에 여러분이 그 조금 실력이 되다 보면 데이터를 갖다가 데이터베이스라는 DB에서 원격지에서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런 가져온 데이터를 갖다가 리스트나 투표나 딕션을 정리한 다음에 그 컨테이너 자료용으로 돌아가면서 그 하나씩 순차적으로 돌리면서 값을 출력하고 또는 다른 데 사용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테이너 자료용을 가지고 반복하는 방법. 다음에 rang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아예 지정하는 거예요. 시작점과 끝점과 단계를 설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방법 잘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while문. 포문처럼 많이 쓰이진 않지만 그래도 약방의 함수처럼 종종 쓰이는 겁니다. 자, 근데 while문의 특징이 있죠. 조건식만 들어가고 다음에 타겟은 들어가지 않죠. 타겟은 어디? 외부에서 이렇게 설정하고 내부에서 또 설정을 따로 해줘야 되는 방식 while문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거 있었죠. 컨티뉴라든가 브레이크 프로그램을 계속 그냥 바로바로 실행시키는 거 컨티뉴. 다음에 브레이크 만나면 그 구문을 아예 빠져나오게 하는 방식 브레이크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꼭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백문이 불여일타라고 그랬죠. 꼭 직접 코딩을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